제40화 레전드의 대화 9편. 전하, 여기는 어디인지요? 경기도 여주 땅이요. 경기도 여주라면 내가 잠들어 있는 영릉이요. 몰라봬요. 죄송합니다. 내 사후의 쉼터를 보니 어떤가? 천하의 명당이옵니다. 내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가 570년이나 되었소. 그동안 산천초목도 다 바뀌었소. 세상도 여러 번 바뀌었지. 전하, 지루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루할 틈이 어디 있나? 해마다 소헌왕후와 더불어 후손들에게 제사까지 받으니 더 바랄 게 무엇이겠소? 전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이루신 업적을 생각하면 당연히 받으시고도 남을 재례이 없지요.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네. 어떤 생각을? 어머니께서 세 아들을 잃으신 후 양녕대군, 효령대군을 보셨는데 여섯째인 내가 어찌 왕이 되었는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오. 그게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런가? 여하튼 재임 기간 동안 열심히 한다곤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 나라의 정체가 학문에만 치우치고 무예를 홀대하여 결국 외침을 초래하지 않았소. 결국엔 일본에 의해 망국에까지 이르렀으니 내 잘못이 크다 생각하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500년 왕조의 기틀을 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건 이 나라가 국제정치 무대의 주변에 있다 보니 역설적으로 왕조 유지를 오래 하게 된 것이라고.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홀로 500년을 통치하신 것도 아닌데 어찌 홀로 책임을 지시려 하십니까? 자네가 모셨던 선조는 너무 아쉬워. 선조는 군왕 교육을 받지 못했어. 예? 역량이 안 되는 인조가 군왕이 된 것도 왕위 계승 체제를 잘못 만든 탓이야. 그렇습니까? 친인척들의 득세와 당쟁을 막지 못한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 일개 군사령관인 내가 더 이상 맞짱뜰 입장은 아니네. 누차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500년을 버틴 건 무엇보다 통제사가 있었던 덕분이요. 또 황감하신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아참, 통제사. 예, 전하.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은 청구했소.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럼 사과라도 받았소?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전쟁을 일으킨 히데요시는 그 가문 자체가 멸망하였사옵니다. 뒤를 이은 도쿠가와 막부가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으나 포로 송환 등 약간의 성의 표시는 하였습니다. 그건 진정한 성의 표시가 아니야.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 수교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막부의 위신을 높이고 국제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거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소신은 정치 같은 건 잘 몰라서요. 통제사. 7년 전쟁 기간 통제사가 격침 분멸한 외적 군함이 몇 척인가? 기록상으로는 794척이옵니다. 일본 군인들은 몇 명이나 죽였는가? 5만 명 정도라고 하옵니다.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기 전까지 일본인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통제사라더군. 그 숫자에는 전사자보다도 동사자, 아사자, 병사자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옵니다. 그럴 테지. 그런데 말이야, 임진왜란 재난에 대하여 인적, 물적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았나 모르겠네.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에 매여선 안 되겠지만 역사적 팩트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용서는 하더라도 잊진 말아야지, 안 그런가?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국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맞습니다. 임란 당시 일본의 인구는 얼마인지 아는가? 무식한 무골 출신이라 2500만이야. 조선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는지 아는가?
임란전 2차례 인구조사를 유추할 때 중종 26년에 386만, 명종 2년에 416만, 1592년 임란 발발 시에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500만을 넘기지 못했을 거야. 일본의 인구가 조선의 5배가 넘었군요. 그것만이 아니야. 전쟁을 치르려면 재정이 든든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과 일본 정부의 재정 능력이 어떠했을까? 쌀수확으로 비교해봄세. 조선 조정의 연간 세수는 일본의 한 개의 다이묘 수준이었어. 그 정도였습니까? 당시 조선의 연간 세수가 60만 석이었는데 가토오나 고니시의 세수가 20에서 25만 석 수준이었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마이다 도시이에는 120에서 150만 석이었지. 히데요시는 훨씬 더 많았어. 일본 전체는 1500만 석이고. 예나 지금이나 격차가 매우 크군요. 땅 크기에선 조선이 22만 제곱킬로미터, 일본이 30만 제곱킬로미터로 큰 차이는 없으나 토지 생산성은 일본이 훨씬 높았어. 농업 생산량도 조선보다 훨씬 앞서 있었군요. 조선은 일모작이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모작도 가능했어. 그랬군요. 무기를 만들려면 철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은 철을 비롯해 금, 은, 동해, 광물 자원도 풍부하고 채굴 기술도 앞서 있었고 무엇보다 일찍부터 열린 사회였어. 그들도 신분제가 엄격했지만 실력만 뛰어나면 신분 상승과 재력 축적의 길이 늘 열려 있었단 말이야. 히데요시가 바로 그 모델이지. 거기에 비하면 조선의 신분 제도는 너무 엄격해서 서자로서 임금이 된 선조마저도 출생 콤플렉스 때문에 당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지. 인조가 제위 시 제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하려고 명나라 채봉사에게 얼마의 돈을 썼는지 아시오? 그런 일이... 좌우간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쯤이라고 보면 될 거요. 예? 전란 때 잡혀간 도공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남원에서 잡혀간 2, 3평은 사가현 도산신사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어. 심수관도 사츠마야끼의 원조로 추앙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표류해온 외국인들을 환대하여 그들로부터 총의 제조 기술이며 광산채굴 재련법 등 앞선 기술을 배웠어. 그런데 우린 표류해온 외국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도망치게 만들었지. 그렇죠. 일본은 임란 직후 이미 멕시코와 직항로를 열었고 오... 서쪽으로는 로마,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무역선을 보내 교역로를 개설했어. 적이지만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장인 정신도 마찬가지야. 일본엔 100년이 넘는 기업이 10만 개, 200년 기업이 2000개, 500년 기업, 우와... 심지어는 1400년이 된 기업도 있다 하오. 1400년이라고요? 그럼 백제시대의 창업이로군요. 문제는 일본이 이웃나라를 괴롭히고 빼앗으려는 게 문제야. 일본은 철저한 실용 정신은 뛰어난데 이 철학이 빈곤해. 맞습니다. 전하,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사옵니까? 서기 2500년이나 3000년 말입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소? 한 말씀 해주시지요.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는가? 잘 모릅니다만 그 사람은 500년 전에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겠다 했어. 모두 미쳤다 했지. 그랬겠죠. 그런데 요즘 무인 비행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은 벌써 500년 앞을 내다본 거야. 언젠가는 사람이 화성에도 가게 될 날이 올 거야. 가능할까요? 그리고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120살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야. 우와, 놀라운 세상입니다. 단, 이 모든 꿈은 전쟁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맞습니다. 지구에서 전쟁이 없어져야 합니다.